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식을 먹게 되면 입으로 들어가서 식도를 타고 내려가고 위에서 소화가 되고 소장에서 흡수가 되고 그리고 대장에서 똥이 만들어져서 직장이라고 하는 똥을 보관하고 있는 항아리가 있는데 거기에 똥이 채워지게 되면 마렵다라고 하는 변이가 느껴지게 되는데 그 마렵다는 신호에 의해서 변이 몸 밖으로 배설이 되기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성인을 기준으로 입에서부터 항문까지는 약 9m 정도가 되는데요. 음식물이 입으로 들어와서 몸 밖으로 배설되는 시간은 가장 이상적인 시간은 24시간에서 약 48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폿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내 몸에 질병을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결국은 내가 좋아하는 문제를 일으키는 음식을 내려놓아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는 변비가 똥이 나가지 않으면 그 문제가 무엇일까? 왜 변비가 유발이 됐을까? 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변비약을 우선 가까이서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 약국에 들려서 변비약을 사 먹습니다. 작은 알갱이 하나가 똥의 양을 늘려줄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걸 먹으면 왜 변비가 나가지 않던 똥이 항문을 통해서 배설이 될까요? 그거는 그 약성분이 대장을 강하게 경련을 시켜서 몸 밖으로 밀어내는 것이 변비약의 역할입니다. 옛말에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 생각해보면 60년대, 70년대 먹을 것이 없었는데 왜 똥구멍이 찢어졌을까요? 60년대, 70년대 없던 시절에도 사람들은 그때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거친 풀들을 많이 뜯어서 섭취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은 소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개를 먹게 되면 1개 내지 2개만 흡수가 되고 나머지 8, 9개는 변이 되게 되죠. 그러니까 배고픔은 달래지지 않고 점점점 똥량만 많아지다 보니까 항문은 똥이 붉어서 찢어지는 형태. 그래서 그것이 만들어진 것이 가난했던 시절을 비유해서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했다 이런 말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변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식탁 문화에서 똥의 재료인 어떤 식이섬유의 양을 늘려주는 것이 변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어떤 방법이다. 이것은 내성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의존성이 생기죠. 그 약을 먹지 않으면 또는 그 약이 점점점 늘어나지 않으면 그 장의 연동운동을 유발시키는 그 어떤 행위가 점점점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어떤 똥이 몸 밖으로 흘러나가지 않는 그런 형태를 어떤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설사약은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것은 내장이 차가워서 그 차가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장이 경련, 공진, 경련, 발작 어떤 이런 수준으로 어떤 그 강도를 높이게 되는데 그 강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음식물은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속도가 빨라져서 물똥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럼 설사약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적으로 대장의 연동을 멈춰버리게 하는, 격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원리로 해서 설사가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는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섭생법을 바꿔야 결국은 건강을 지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섭생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섭취하는 음식과 생활하는 방식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는 근본적으로 건강을 지켜내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것들이 입으로 들어온 것이 결국은 질병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 몸은 어떤 이렇게 공진이나 경련 그리고 발작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점점점 그 부위, 신체 부위가 어디든지 간에 경련과 발작을 지속하게 되면 그 부위가 붓습니다. 그 부위가 부어지면 점점점 거기를 이루고 있는 막은 얇아지게 되고 그런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경련을 또 하게 되면 거기가 터지게 되고 그것이 바로 염증인 거죠. 그것이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만성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장에 민감하게 작용한다. 내가 대장이 좀 예민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차가운 것을 즐겨 먹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냉장고 속에서 나오는
어떤 최소한 어떤 물이라도 상온에 놓고 물을 마시는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아주 좋은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요, 식이섬유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식탁에 올려놓고 먹으면 아주 좋은데, 식이섬유가 풍부했던 어떤 그런 음식들은 점점점 밥상에서 사라지고 부드럽고 달달한 것만 위주로 해서 현대인들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12년 전에는 하루에 혈변을 7번씩, 8번씩 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때 개발을 한 것이 모닝락입니다. 현재 모닝락은 3.5g짜리 포와 350g짜리 병으로 두 가지 형태로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병에는 작은 스푼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스푼을 한 스푼을 고봉으로 뜨게 되면 약 3.5g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를 가지고 다니시거나 또는 집에다 놓고 병으로 드실 때는 스푼을 이용해서 한 스푼 고봉 또는 반 포 할 때는 이 스푼에서 고봉으로 뜨지 않고 반 정도로 떠서 약 30판 정도로 해서 여러분들이 섭취하게 되는데, 변비약을 좀 장복해 보신 분들은 한꺼번에 많은 양을 드시는 것보다 반 포 또는 반 스푼으로 시작을 해서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해서 3회 정도로 좀 적은 양으로 시작해서 횟수를 좀 늘려주는 것이 변비약을 섭취해 본 분들에게는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변이 좀 묽으신 분들은 양을 좀 더 늘려서 처음에 한 번 섭취할 때 한 스푼 또는 한 포, 2포 정도 해서 아침, 점심, 저녁 주무시기 전에 해서 3회에서 4회 정도 드셔주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이쁜 똥을, 변을 보시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이 배변량을 늘려주는 것도 있지만 몸속에 있는 어떤 콜레스테롤이라든가 또는 장 속에 있는 어떤 양분들이 몸속으로 빠르게 흡수되는 것을 이렇게 지연시키는 그런 작용도 같이 좀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당 수치가 좀 높으신 분이라든가 그런 경우는 식이섬유량을 좀 늘려주면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닝락은 아주 딱딱합니다. 그래서 거친 운동, 만약에 어떤 달리기를 하기 전에 모닝락을 먹었다 그러면 위에서 피가 이렇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위가 좀 답답해지는 증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격한 운동을 한 후에 드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과격한 운동을 하기 전에 식이섬유 모닝락을 드시면 위가 좀 답답하다 이런 증상을 느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닝락은 한 10가지 정도의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양분은 그다지 없습니다. 약 90% 정도는 똥을 만드는 재료인 주재료가 차전자피로 이루어져 있고요. 모디라든가 옥수수 수염, 뽕잎, 추출물, 그다음에 양파 껍질, 검은콩, 바라 현미 이러한 형태로 해서 약 10가지, 거기에다가 실크 아미노산이 추가가 돼서 만들어진 어떤 식품이고요. 임산부도 드실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식품이니까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드시면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루에 세계보건기구에서 식이섬유를 권장하는 것은 하루에 약 25g에서 30g 정도를 이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이 이렇게 질병들이 많이 늘어나 성인병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섭생법에 섭취하는 음식과 생활하는 방식, 그것에 변화를 주는 첫 번째가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데서 변화가 시작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고는 아니지만 정말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모닝락이 여러분들의 어떤 변비라든가 어떤 설사라든가 똥의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고민하는 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모닝락과 함께 여러분들의 어떤 건강한 장을 만드는데 도움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